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울로 마을닥터 목공협동조합의 안태홍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름이 좀 길어서 마을닥터 협동조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더 줄여서 마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021 서울시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이 궁금해서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사업을 소개시켜 드리기에 앞서서 이 영상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제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20년에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인증 서울도시재생 기업이고요. 그리고 제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2017년부터 근무를 해서 2020년에 근무를 마쳤는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꿈주택 현장 상담을 300건 이상 진행을 하고, 그리고 지원을 완료시킨 것도 80건이 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뢰하고, 그리고 이 가꿈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꿈주택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 주택 성능 개선 지원 구역 안에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비용을 50%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억 원 공사하면 5천만 원 지원하는 거냐? 이건 아니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지원 금액이 1,200만 원, 그리고 공동주택의 개별 세대 같은 경우에 세대별로 500만 원씩, 그리고 공용부분 성능 개선 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1,700만 원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외부 공간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접해 있는 담장을 철거하거나, 그리고 담장을 철거하거나 재조성하면 이건 100% 지원이 되는데 최대 300만 원과 150만 원, 그리고 쉼터 또는 화단을 조성하면 여기에 추가로 50만 원이 더 지원이 됩니다. 2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상시 접수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게 뭐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바로 돈이 들어와서 뭐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느냐, 언제 돈이 들어오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공사 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공사 완료하고, 그리고 공사비를 완납하고 검토한 이후에 2달 안에 지급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이렇게 마련을 하시고 공사를 진행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공사가 되느냐, 지붕공사부터 방수공사, 단열, 외벽 해서 인테리어를 제외한 주택 성능 개선에 대한 공사는 모두 지원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에는 이제 도배장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지원이 안 됐었는데, 올해는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단열 공사라든지 화장실 누수 공사를 진행할 때는 해당 실에 전체 마감 공사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옥상 방수할 때 이제 누수 흔적이 남아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최상층의 천장 도배에도 지원이 됩니다. 대문 같은 경우에 지원이 되는데, 내부 방 출입문 교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단열에 관련된 중문이라든지, 그리고 이 방화문이라든지 단열 방화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올해 굉장히 좋아진 게 주방 위치를 변경하는, 그리고 화장실을 확장 공사하는 등 이런 평면 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대신에 이제 밑에 써놓은 것처럼 불법 세대수 증가 등 위법 소지가 있을 때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걸 누가 가려내느냐? 건축사님들께서 오셔가지고 다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원래 전등 같은 경우엔 지원이 안 됐었는데,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전등에서 고효율 기자재 인증을 받은 LED 전등 같은 경우에는 교체할 때 지원이 되니까는 확인하시고요. 중요한 게 이렇게 좋은 제도인 건 알겠는데 우리 집은 지원받을 수 있냐, 요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택 성능 개선 지원 구역 안에서 사용 승인일이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지원이 되는 건데, 그리고 반드시 건축물의 소유자, 그리고 소유권 이전 계약이 된 상태면은 계약서를 첨부해서도 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이라든지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이제 관련돼서 지자체의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대부분 주택 성능 개선 지역 구역 안에 계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 조건 같은 경우에 기존 세입자가 있으면 4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을 하셔야 되고요. 그냥 동결할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준공 신청하실 때 임차인과 협약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전부 지원받은 부분, 아까 50% 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100% 지원받은 외부 공간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그 공사한 상태를 유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시공자와 트러블이 생겨서 시공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못 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 안에 공사를 마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개월 이내에서 준공기간이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시고, 그래서 대상 지역인 거를 내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라오시면 되는데, 집수리.com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 같은 포털에서 집수리.com 혹은 여기 써놓은 주소를 치시면은 집수리.com으로 바로 들어가시는데요. 들어가서 주택성능 개선 지원구역이라고 써있는 메인 화면에 우측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들어가면 이렇게 지도가 보입니다. 이 범례 부분에 뭐 분홍색이라든지 파란색, 보라색 이 부분들이 이제 지원이 가능한 곳인데, 뭐 지도를 확대해가지고 우리 집이 어디 있는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셔도 되지만은 간단하게 주소로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소 검색을 누르시고 주소를 넣으시고 검색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를 클릭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소 입력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희 목공방 마을닥터 목공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주택성능 개선 지원 구역 안에 들어와서 지원이 가능한 범위 안에는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그 지원받을 집이 주택이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승인일이 20년 이상이 지났는지 그리고 위반 건축물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건축물 대장을 떼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는 그냥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떼셔도 되고,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그래도 다룰 줄 아시는 분들 혹은 다룰 줄 모르더라도 뭐 주변에 다룰 줄 아는 분한테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정부24를 들어가세요. 정부24를 들어가서 건축물 대장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여기서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가 있는데, 비회원 신청하기를 하면은 좀 그 인증하고 이런 절차가 많이 복잡해서 나중에 한번 회원 가입해 놓으시면은 여기서 다양한 그 서류들을 쉽게 떼실 수 있으시니까 회원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고 나서 건축물 대장 등초본 발급 열람 신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있으면은 출력을 해서 보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종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열람을 합니다. 열람을 누르고 건축물 소재지를 검색 버튼을 누르면 또 주소 검색창이 나와요. 거기에서 주소를 넣고 또 주소를 또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 처리 기간이 나오는데 그것도 클릭을 해주고요. 신청해서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은 또 이게 팝업창이 또 뜹니다. 거기에서 이제 일반 건축물 뭐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빌라라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본인의 그 호수를 확인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본인 주소로 눌러서 들어가시고, 그리고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은 이제 서비스 신청 내역으로 넘어가면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 문서를 누르시고 이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저희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에 2층으로 돼 있는데 집이 3층이에요. 주인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이미 뭐 법적으로는 다 처리가 돼서 벌금도 안 내는 위반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일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어야 되니까 지금이 2021년이죠. 20을 빼면은 2001년 2월 15일 이전에 사용 승인일이 났으면은 건물 가금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또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지원 제외 대상인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공고일 기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은 지원이 어렵고요. 빌라라든지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 세대가 6억 원을 초과하면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게 6억을 초과하면은 개인 부분만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공용 부분까지 지원이 어려우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가시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상인 세대가 있으면은 전용 부분은 또 공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6억이 안 넘고 85제곱미터가 넘어버려도 지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인 세대가 건축물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이다. 그럼 또 지원이 어렵습니다. 너무 넓은 집들이 많이 있어도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상복합 건물 같은 경우 있어요. 1층이 슈퍼고 2층, 3층, 4층이 주택인 뭐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주상복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절반 이상이면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택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법인이라든지 단체 소유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유 부분 공사, 그리고 법인 등 단체가 소유한 건물들은 지원이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어렵고, 한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부터는 지원이 안 되면, 한옥은 더 좋은 지원이 있으니까 한옥 관련된 과에 문의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축, 증축 등 인허가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 주택 성능 개선을 위한 대수성 공사, 그리고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에서 진행하는 증축 공사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또 지원이 안 되고요. 약간 길어졌는데 끝까지 이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성능 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한 건축물 내부 공사, 인테리어 공사겠죠. 이런 경우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열, 방수 등 성능 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도배, 장판, 내부 마감 공사 안 되고요. 뭐 샤워기, 세면기, 양변기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이랑 관련 없는 내부 방문, 창,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도 안 되고, 단순 전등 교체 공사, 이것도 안 됩니다. 그 대신에 고효율 기자재 인증받은 건 가능하고요. 타부서 보조금 지원 대상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데,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설치 공사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 지원 제외 대상에 내가 걸리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보실 때 확인했던 그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랑 그리고 개별 세대 공동주택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보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에 들어가시면은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서울 지원이니까요. 서울특별시를 들어가시고, 그리고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어쨌든 입력을 하시고, 또 팝업이 뜨면은 거기서 주소창을 누르고, 그리고 주소 입력 버튼을 눌러서 공시가격을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개별주택 가격 열람을 하시면은 저희 건물 같은 경우에는 4억 5,800만 원 이렇게 해서 6억 이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주택이었다면은 지원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측을 누르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마찬가지로 뭐 서울시, 용산구, 그리고 청파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열람하기를 누르시면은 마지막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동네에는 청파빌라라는 데를 검색을 한번 해서 확인했는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가 넘어가요. 91제곱미터라서 지원이 어렵고,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으로는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둘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지원이지만은 본인이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진행하셔야지, 이 서류를 신나게 준비를 하셨다가 마지막에 지원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운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업체를 선정하시기 전에 이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 진행을 하시고요. 이 영상 봤는데도 너무 어렵다 그러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까 확인을 하시고 연락 주시면은,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공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동의율이라는 걸 확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다 같이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그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100% 동의를 받았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동의, 그리고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동의,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을 하면은 지원을 받는 겁니다. 작년에는 이 두 개 다 이게 1 이상 1이 됐을 때만 동의 요건이 충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빌라에서 옥상이 새는데 지원받고 싶어도 못 받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지원 금액 같은 경우에 아까 상단에서 확인을 했었는데 한 번 더 보고 넘어가시고요. 여기서 추가로 또 지원을 받는 게 올해 생겼습니다. 아, 좋은 소식이에요. 외관 변경 공사가 포함된 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이제 제한을 하는 집들이 몇 집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 제한대로 만약에 공사를 진행하신다면은 외관 공사 비용의 20%를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선택받으신 분들이 진행할 수 있는 거라서 일단 뭐 서류를 제출하시고 요거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기대하고 기다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의 90%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서울 안에서 이 90%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이 집을 소유하고 계시는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하셨다고 합니다. 이 창호, 단열 공사 등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를 하실 때는 최소 사용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최소 사용 기준이라 그래서 창호, 외단열, 내단열 이렇게 기준을 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열 관리율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맞춰 주시거나 최소 사용 기준으로, 혹은 이 단열재의 이 두께를 맞춰 주시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는데, 단열재 두께를 맞추면은 틀림없이 열 관리율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라서 이 열 관리율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 요거는 사실 주민분들께서 그 확인하시고 설계하실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저희 같은 집수리 업체에 문의를 하셔서 잘하는 업체랑 함께 진행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최소 사용 기준만 맞추는 게 아니라 권장 사용 기준을 맞추면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종 공사비의 10% 이내에서 추가 지원금이 나가는 겁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 최대 240만 원이 추가로 또 지원이 되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용부에서는 최대 340만 원, 전유부에서는 최대 100만 원 추가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열을 하다 보면은 뭐 외단열 같은 경우, 그리고 창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축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용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건축물 현황에 맞춰서 완화를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는 최소 사용 기준이 완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완화가 적용됐을 때는 추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가 된다고 하니까 이 점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은 저희가 이제 서류를 다 제출을 하면은 언제 이게 서류가 다 검토가 되고 언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매월 한 번 15일경에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2월 15일 이 공고가 나왔으니까 3월 15일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3월 15일 날 그냥 맞춰가지고 내면 이게 되냐? 아닙니다. 2주 전에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서류를 제출했다가 그 수정을 요구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고려해서 최소한 3주 이전에 이 일정을 감안해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수리 비용이 50% 본인이 나가는데 이거를 융자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요. 좌측에 보시면은 주택성능 개선 지원 구역 같은 경우 가꿈 주택이랑 이 집수리 융자를 같이 받는 경우에 단독이랑 다중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다가구는 3천만 원, 뭐 다세대 연립 3천만 원, 뭐 신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융자 받아가지고 융자를 이렇게 풀로 땡겨가지고 남는 돈은 어디다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신데, 이 공사 범위 안에서 지원되는 범위를 빼고 나머지 부분만 융자가 되는 거니까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돈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분들에게 이렇게 비용이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업체로 곧바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융자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융자 기간 중에 한 번에 한해서 임대료를 동결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융자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아까 말씀드린 업체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 제외 대상 같은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이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집주인, 등기상의 집주인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토지랑 건물이 주인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집수리 융자는 안 나갑니다. 융자 상품은 서울시 전 지점에서 주택 성능 개선 지원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 서울시 전 지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문의를 해보시면 되고요. 집수리 융자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위에 있는 보조 융자 통합 신청을 보시면은 먼저 집수리 보조를 신청을 하시고 이제 사전 현장 조사가 나오고 보조금 심의가 매달 15일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심의 결과를 알려주시고 융자 대상으로 저희 그 주민분들 추천을 해주십니다. 추천서를 써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융자 상담을 이제 은행 가서 받으시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개인 신용도 때문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신청을 한번 해 보시고요. 공사 시행하고 완료 신청을 하면 검토하고 보조금과 융자금이 함께 지급이 됩니다. 융자 같은 경우에도 받기 뭐 어렵다 하시면은 이 설명을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또 자세하게 확인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신청서 접수하실 때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요거는 각 지자체 안에서 구에서 많이들 신청을 받고요. 이거는 첨부 파일을 올려 드릴 테니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첨부 파일이 아니라 집수리.com 그 홈페이지 링크를 같이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서류들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뭐 다양한 다른 자료들을 참고해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여기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 이제 좀 확대를 해놓은 건데 첨부 서류 부분이 좀 많습니다. 뭐 사진이라든지 각종 동의서, 그리고 뭐 기후 변화 기금 보조 신청서, 뭐 요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 그리고 500만 원 지원받는 거 이외에 더 좋은 성능의 단열 공사를 하면은 지원되는 부분은 또 따로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서가 따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시면은 제출 안 하셔도 되고, 가장 중요한 집수리업체 견적서를 이제 깔끔하게 만들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수리공사 세부 사진 서식은 이렇고요. 집수리 지원 사업 유의사항, 요거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동의서에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안 읽어보시고 나중에 딴소리 하시는 분이 계세요. 확인하고 사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인을 하고 동의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동의서를 미동의를 하더라도 이 소유자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자금 보조 신청서도 제출하셔야 되고요. 견적서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까지만 해도 표준 견적서라는 게 존재하기는 했어도 꼭 그걸로 제출하진 않았어도 됐는데 올해부터는 반드시 표준 견적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견적서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견적서 같은 경우는 업체에다가 맡기시면 업체에서 이제 확인을 해주실 거고, 그리고 업체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비교 견적서를 항상 같이 냈었는데 이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견적서 한 부만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준공하고 나서 제출 서류를 보면 공사가 다 끝나고 이제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받을 때 공사 완료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또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첨부 서류가 전중후 사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중후 사진 안 찍으면은 공사 다 하고 지원이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억울하죠. 이것도 이제 제대로 된 그 경험이 있는 업체에서 제대로 사진을 찍어서, 이걸 만약에
확인을 제대로 못 하겠고, 그리고 이게 좀 불안하시면은 주민분께서 직접 참여를 하셔가지고 공사 전중 후 사진을 반드시 촬영을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보고서라든지 뭐 상생협약서 이런 거 있는데 같이 보시죠. 최종 견적서도 함께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계약서도 같이 들어갑니다. 표준 계약서가 있으니까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중후 사진,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사진 넣고 정산 보고서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같이 첨부돼야 될 게 전자세금 계산서와 그리고 뭐 다른 카드 영수증 같은 지출 증빙이 되는 증빙 서류를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용을 다시 환급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도 함께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임차료 상생협약서, 요거 빼먹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 상생협약서 같은 경우에는 제출을 하시는데 주민분께서도 이제 신청하신 집주인분께서도 하나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한 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울시에도 제출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부를 만들어서 세부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만족도 조사도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업체 같은 경우에도 만족도 조사를 함께 해야 되고, 시공업체가 여러 곳일 경우에는 그 업체별로 모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험 성적서. 올해부터는 이 시험 성적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마지막에 안 들어가면은 지원이 안 나가요. 그래서 반드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서류가 통과가 됐을 때 2개월 안에 비용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집수리를 원래 하려고 계획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희소식인 그런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주택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확실하게 개선시키려는 이제 서울시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주택에서 발생되는 CO2,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탄소 절감을 위해서 맑은 도시 서울, 녹색 도시 서울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지원 팍팍 받고, 그리고 집수리도 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집에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로 마을닥터 협동조합 이사장 안태용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밤 10시 이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